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요약서 68쪽이요. 68쪽. 지금 하는 부분이 시행자 파트죠. 자, 일단 그 시행자는 12사람 중에서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그래서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한다. 그래서 12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국가지자체 행정청이고요. 2번은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공사,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까지.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번부터 11번까지가 민간시행자. 자, 5번은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6번은 도시개발 조합인데 조합은 전부 한 지방씩에서만 시행자가 된다는 게 특징이었죠. 조합은. 그 다음에 과밀억정, 수도권의 과밀억정은 여기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법인에 대한 혜택, 법인. 그 다음에 8번이 등록한 등록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9번은 토목공사 외 면허를 받은 자, 건설업자. 그 다음에 10번이 부동산 개발업자, 1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까지가 민간인이죠. 12번은 위의 자 중에 조합을 제외한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출자법인. 조합만 출자를 못하죠. 조합만 출자를 못하고 이게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2번에 이제 출자법인은 공공과 민간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출자했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하는 12사람 중에서. 그런데 이게 보통이지만 양가류번의 전부 환지 방식에서는 또 다른 예외가 원칙이 존재한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또 다른 원칙입니다. 근데 이때도 다시 예외로서 지정권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조합 말고 지자체 등을 세 가지 경우에. 지정받을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고시부터 1년, 이게 신청기간인데요. 개발계획고시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안 한다. 아니면 신청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그러면 그 사람 못 시켜주니까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하고 있는 공공사업과 같이 지정을 해주면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또 3번은 이제 그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가 나오죠. 국공지를 제외하지만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그래서 우리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일반 동의인데요. 그거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그 동의를 받기가 힘들 때 차라리 조합을 결성 못하는 것 대신에 이 지자체를 시켜서라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거보다 약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2분의 1이 아니고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반 정도가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를 지정해서라도 하는 게 낫다. 자,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는 다음의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시행자가 힘들어서 못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잖아. 다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1번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한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시행자가 사업 시행권을 딴 이유니까 빨리 착수를 했는데 2년 내에 착수를 안 한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다음에 전부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이미 지정된 사람이 사업을 안 할 때 구역고시로부터 1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그래서 구역고시로부터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한다. 그러면은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 사유에 바꿀 수 있는 사유. 만약에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한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던 겁니까? 구역 해제에서 나왔던 사유가 있잖아. 구역이 해제되는. 3년 내에 없을 정도라면 구역이 해제되는 엄청난 사유고 지금 1년 내 안 되면 구역은 살아있는데 시행자만 바꿀 수 있는 사유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 그 아까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나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 착수만 2년이지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이나 실시계 인가 신청 기간이 다 양쪽 다 1년이 되잖아. 1년.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가 됐다. 그럼 시행자가
지정된데 취소가 됐으니까요. 실시의 인가가 취소됐으니까 다른 사람 바꿀 수 있는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그 사람이 못한다. 부도 파산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도시개발 조합이 시행자 파트에서는 뭐 매번 나오는 게 조합 아닙니까? 조합. 다른 것들 지금까지 본 것은 가끔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조합은 조합의 설립인가? 토지 소유자만이죠. 환지받을 사람이라 땅 소유자이기만 하면 돼. 토지 등 아닙니다. 등은 정비법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토지 소유자만. 그것도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요거 뭐 도시개발 야외에서도 주로 개발하니까 뭐 황해의 7인 했던 거죠.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인가 동의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이번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일반 동의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유명한 동의 요건이죠. 이걸 채워야 되는데 동의자수 산정하는 방법도 구할에 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몇 명의 동의를 얻어야 이 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계산 문제가 하나도 풀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면적을 따질 때 1번에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면적으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되 동의 순서가 2번이죠. 사유 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먼저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동의요건에 미달될 때는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받으라.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면적 중에 누구에게 먼저 동의를 받는지.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공유지. 요 사유 토지 소유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조합이니까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한다. 사람수 계산할 때 공유를 한다 하려면 대표자 1명만을 사람수로 계산하라. 1명. 다만 이때도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 일명으로 봐야 되죠. 구분 소유자는 단독 소유자잖아. 공유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각각을. 그 다음에 철회 2번 소유자는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한 거 철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립인가 신청 전에 해야지. 이미 설립인가 신청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이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그 지위를 승계하니까 말이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보더라도 역시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법인격 얘기.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인가만으로 성립되는 거 아니고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리고 조합에게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니까 민법이고 사단이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3번의 조합원은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찬성, 반대, 거주, 여부 아무 상관없어요.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미성년자도 뭐든 다 된다. 결격사유 없죠? 이 말이 결격사유랑 구별하셔야 돼. 자,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 기본적인 차이고, 그 다음에 1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 크기대로 갖는 거 아닙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1인 1표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것도. 그리고 다만 의결권 승계 규정. 다른 사람의 의결권을 승계해서 몇 표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조합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다른 조합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일부를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일부를 받게 되면 나머지 일부는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의결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전부를 이전받아야 되는. 그 다음에 뭐 조합원이 도합비 낸다는 거 거의 있고, 또 반가로 4번에 각종 경비, 연체료 다 조합원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3번에 강제징수, 이것도 뭐 일반적 얘기잖아요.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강제징수를 못해서 시장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그러면 시장 등이 징수한 금액의 4%를 시군구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뭐 청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비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법, 정비법에서 시장 의석에 일시키면은 대가가 센 거지. 시장 의석 일시키면은 4% 주는 건 다 똑같아요. 개발법, 정비법에서 4% 센 거잖아. 4%.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를 둔다. 조합장 1인, 이사감사 둬야 돼요. 둬야 되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조합원 아닌 자는 될 수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 중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그것도 의결권을 가진 여기서 이제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을 가지니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만 선임하죠. 임원 선임은 총회 전권 사항이잖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조합장이나 이사, 집행기관인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속에 대해서는 감사가 대표하는,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부정을 받기 위해서 감사가 일시적으로 대표할 수밖에 없는.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직원까지도 겸할 수 없어요. 임직원 겸직 금지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해버릴까봐. 근데 이때도 다른 조합이면 원래는 상관없어요. 서로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이라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 조합과 그쪽 조합이 이익이 충돌될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역시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임원 결격사유가 4번에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조합원이랑은 상관없어요.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금시한자, 한정치사, 미성년자 안 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안 돼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안 되죠. 만약에 복권되는 순간에는 정상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될 수가 있고,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 그리고 디귿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기로 확정된 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이제 형의 집행이 끝났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나야 되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안 됩니다. 선고 유예는 뭐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아니고.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퇴임시킬 필요 없죠. 자동 자격 상실입니다. 다음 날부터 자동 자격 상실이 돼요. 그 다음에 대의원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임의기간 둘 수 있다. 개발조합, 정비조합에서 통틀어서 유일한 임의기관이 조직개발조합의 대의원이다. 정비뿐만 하더라도 필수기관이잖아. 아까 뭐 임원 필수, 총회 필수, 대의원 중에서 요것만, 또 요것만 특이하게 50인 이상 둘 수 있다. 임의기관. 그 다음에 대의원에 든 대의원 수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너무 작아다. 10% 이상. 그리고 대의원의 권한, 총회 권한 중에 5가지를 뺀 나머지 사항을 대행할 수 있죠. 그래서 대의원은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5가지 정관 변경, 이건 총회에서만 하는 약속의 변경이니까.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변경과 환지계획 작성을 얘기합니다. 3가지 계획 중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중에서 실시계획만 아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은 사업 실시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획이고, 우리 조합원이 총회를 구성하는 조합원이 실시할 사람은 아니니까 조합원 입장은 제일 중요하지 않은 계획이 실시계획이잖아. 요거 빼고 나머지 2가지 계획. 요게 총회 정권 사항이고요. 임원의 선임이죠. 임원의 해임도 아니고 대의원의 선임 해임도 아닙니다. 임원의 선임만 뽑는 것만 특이하죠. 그리고 조합의 합병해산, 조합의 존립에 대한 게 합병해산에 대한 얘기니까 요 5가지는 총회에서만 한다. 요거를 뺀 나머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 그게 이제 조합에 대한 얘기였고, 양가로 5번 도시발사업 대행. 자, 정비사업 대행과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오늘 딱 시작하고 나서 한 6분 정도가 살짝 지각을 하네, 벌써. 또 지각한 사람 더 있겠지, 이제? 마침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지만 꼭 뭐 지칭하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하여튼 좀 일찍 나오세요, 일찍.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단 난데, 지각하는 게.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뭐 90 며칠 남았잖아. 90 며칠 남았으니까 아주, 정신없이 해야 돼, 정신없이. 가능하면 좀 더 일찍 나와서 일찍 나오고서도 뭐 저도 여기 좀 금방에 오히려 가까울수록 저도 늦게 나오는데 다른 학원보다 제가 더 늦게 나오잖아요. 여기 늦게 나오지만 뭐 수업에 참여할 시간은 똑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일찍 나와서 뭐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찍 나오시면은 여기서 그냥 있지 마요. 그냥 와서 공부하고 있어. 공부. 그 귀한 시간을 왜 그냥
지금은 정신없이 해야 된다니까. 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각도 하지 말고. 걔는 또 지각하지 말라 그랬다고 또 늦어갖고 아예 안 나오시지 마. 그냥 나오시는데 가능하면 하여튼 하지 말고. 가다가 또 끝나기 전에 또 나가는 사람도 또 저번 주에 보니까 또 몇 분 계시더라고. 또 앞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왜 나가? 어? 오늘 저격당하는 사람이 많네 지금. 여기까지 듣고 복습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요새는 인적 물적 어떤 그 인적 물적 그 모든 재원을 다 공부하는 거에 투자해야 된다고. 응? 물적 재원. 요새 더워서 힘들죠? 몸에 좋은 건 막 드셔 지금 요새. 그 물적 재원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셔. 그냥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말고. 특히 여자분들 시험으로 살찐 거 시험 끝나면 다 빠져요. 진짜야. 거긴 뭐 살도 안 쪘는데 뭘 걱정을 해. 아직 한 10kg는 더 쪄도 되겠구만. 응?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니 삶이 공부로 해서 생긴 거는 다 끝나면 다 원상태로 돌아와요. 요새 막 소화 잘 안 되고 그러죠? 왕성하게 잘 돼요? 그 위험은 이제 수험생의 기본적인 그 훈장 같은 거예요. 원래 다 공부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 없어져요. 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알잖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몸에 좋은 거 막 드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물적 자원도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 인적 자원. 요새 집에서 뭐 배우자가 잘 도와줘요? 애들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 도와주게 만들어야지. 수험생은 특수지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특수지위잖아. 그거 특수지위야 그거. 인정 안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설득을 안 하는 거지. 설득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배우자한테도 인정받아갖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식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시부모 있으면 시부모한테도 받아야 되고, 웬만한 거 애들 밥 스스로 차려 먹으라래요. 아니면 스스로 밥 해 먹게 하든지. 지금은 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설득을 해도 잘 안 듣는다. 앞으로 긴 시간 남아 있는데 뭐 그 배우자를 잘 이해도 안 해주는 사람이랑 뭐 잘 생각해봐요. 그건 잘 생각해봐야 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중요한 거 끝났고요. 도시발삽의 대행. 조합에 나오는 건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조합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 도시발삽의 대행은 정비사업 대행과 좀 다르잖아요. 자, 정비사업에서는 민간시행자가 못하는 것을 공공이 통째로 맡아서 하는 대행을 얘기하고, 도시발삽 대행은 반대로 공공이 하는 건데 공공시행자가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 공공시행자가 하는데 이것도 다 대행시키는 게 아니고 공공시행자가 그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를 민간인에게 인민간에 의해서 도와주려고 맡기는, 그게 여기선 개발사업의 대행이에요. 그래서 정비사업 대행과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전제가 돼 있어요.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필요한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잖아.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시행을 하되 자기가 하는 일의 일부만 민간인에게 대행시키는 이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대행입니다. 그럼 민간인이 잘하는 것을 대행시킨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행사업의 범위를 낸다면 낼 수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실시, 설계, 이런 건 민간인이 오히려 잘하잖아. 아니 뭐 지방공사나 공공기관이 이런 설계를 잘합니까? 민간 설계사가 설계를 잘하잖아. 그래서 민간에게 맡기는 게 유리하죠. 부지 조성공사나 기반시설 공사, 각종 공사, 이것도 민간 전문기업인 건설업자가 더 건설은 잘해요. 민간에게 맡기기 좋잖아. 이런 거. 조성토지의 분양, 이건 목에 힘주는 그 공공기관보다는 분양은 민간인 중에서 친절하고, 그죠? 상냥한 민간인들이 더 잘하잖아. 분양은. 그런 얘기를 봐줘야 돼. 여기 없는 것도 다 민간이 잘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거 착 보면 뭐 손실보상업, 뭐 토지 매수업, 뭐 이런 이주대책 마련하는 거, 그런 것들은 공공기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지. 그거는 민간인들끼리 맨날 싸우잖아. 이런 거 토지 매수업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공이 하는 게 편한 거고. 이렇게 이제 대행사업을 좀 느낌 잡아두시고, 또 반가로 3번에
시행자는 대행 개발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라. 공정하게. 당연한 얘기고. 자, 실시계획 작성인가도 살짝 보시죠. 자, 우리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은 하지만 지구 단위계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개발 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 내용에 지구 단위 들어간다는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가는 지정권자가 받는 건데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했다 자기 인가 안 받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 아래도 만약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든지 인가를 한다. 지정권자가 직접 한다. 그럴 때는 지정권자 중에서도 국장이 지정권자라면 그 아랫사람인 시도에서 대도청의 의견을 들어라. 시도에서가 지정권자라면은 시장, 의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아랫사람 의견을 듣는 것이 뭐 윗사람 의견 듣는 건 없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고 실시계획 고시의 효력에서 양가로 3분의 1번 고시된 내용 중에 관리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고시경서로 본다. 그래서 아까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 내용 아닙니까? 그게 딱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들어선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제가 되다 보니까 2번처럼 이 경우 종전에 예전에 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에 새로운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고시된 내용, 새로운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보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형도변 고시에 대한 특례 사업 시행 기한을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자, 민간 감리자 지정. 이건 뭐 추가로 다 보실 분 보시고 이것도 자꾸 낼 수 있는데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보실 분 보세요. 자, 문제집 봅니다. 문제집 보시면 놔두세요. 지금 봤어. 자, 문제집에 177이죠. 177쪽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론을 잘 알아야 문제를 푸니까 이론을 하지만 그래도 문제 보는 게 더 재밌죠. 그죠? 1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게 22회 때 나왔는데 참 드물게 나온 거예요. 드물게. 그래서 이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시행자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2년 내 착수 안 할 때 착수만 여기서 2년이잖아요. 아니면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다. 그 사람 못하니까 그러면 지정되면 못하니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6개월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안 할 때 1년? 뭐 6개월은 너무 짧아요. 나머지가 다 1년이야. 6개월짜리는 없어요. 예외 6개월에 연장되는 건 있어도 1년짜리, 6개월짜리는 없습니다. 시행자 부도 파산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럼 시행자 부도 파산 당해서 못하니까 뭐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돼도 인가가 취소돼도 못하니까 자, 2번 문제 보세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그 구역의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유명한 설립인가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와예요, 와. 또는 하면 그냥 틀린다 그랬습니다. 또는 하면 틀려요. 다 두 동의를 다 같이 해야 되잖아. 3번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다. 각각을 소유자 일명으로 본다. 이거는 공유 형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유가 아니고 단독 소유라고 했죠.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따라서 각각을 일명으로 봐줘야 됩니다. 각각을 한 명씩. 3번의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소유자는 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서를 철회할 수 없다? 설립인가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지. 그 다음에 4번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 산정에는 국공지가 포함돼서 전체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5번에 국공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할 때 국공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공지 순서. 3번 보세요.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또는 그 구역의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떻습니까? 또는 찾았어요? 또는? 이렇게도 내잖아요. 이렇게 숫자는 그대로 내고 또는 해서 개발법 정비법에서 다 두 동의 나오는 거 다 미시에요. 두 동의 다 봐야 돼. 또는 없어요. 이렇게도 낸다니까요. 이건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 그래서 항상 그렇게 혹시 또는을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찾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숫자만 외우게 되면 오히려 잘 찾기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도 냅니다. 이번에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계속 내잖아.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라 했습니다. 면적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면적 크기대로 의결권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안 돼. 면적에 관계없이. 이것도 여러 번 냈던 지문이에요. 4번에 대의원회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죠. 계획 중에서는 뭐를 실시계획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잖아. 제일 중요성에 떨어지는 실시계획만. 여기서는 조합의 감사는 토지 소유자에 이어야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이게. 자, 우리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자격이 되죠? 조합원 자체가 토지 소유자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5번 쉽게 나왔고요. 4번의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어디가? 맨 저당권자가 나와요. 토지 소유자만 나와야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의결권 있는 조합원만.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서 그 의결권 대표자 아닌 사람은 그냥 조합원은 되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돼.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3번의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대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 상실한다. 그렇지. 이건 임원의 자격 상실 사유지. 조합원은 이런 거 없어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든 미성년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임원의 자격 상실 얘기지 조합원의 자격 상실되는 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4번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 가진다. 면적에 관계없이. 5번의 조합원이 정권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할 때는 조합원 시장의수구청장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맞죠, 뭐 그냥 당연히. 이때 위탁하면 몇 프로 준다고요? 4% 주고. 자, 5번 보세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 찾아랍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 즉 총회 정권상이 아닌 거. 자, 정권 변경. 약속의 변경이니까 중요한 거죠? 개발계획 수립. 그 아래 개발계획 변경. 다 개발계획에 대한 거. 환지계획에 대한 거. 조합의 수지예산. 요거 못 본 거네요. 이거 답이지.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 해산까지 나오잖아. 5가지. 자, 6번에 벌써 이거 척 봐도 조합의 수지 예산이 이게 뭐 그게 중요해 보입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예산하는 거. 6번.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임직원 겸직 금지. 감사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임원의 선임이잖아요. 임원의 선임이니까.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된다. 이사의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하지. 조합장인 이사는 같은 집행이라서 한통속이에요. 이사가 조합장 보좌하는 역할이거든요. 한통속인데 뭐 감사가 대표하는 거. 그래서 틀린. 조합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풀어야 돼요. 항상 잘 나오는 부분에서 문제 나오는 것은 반드시 맞춰줘야 돼. 왜 이렇게 안 뜯어지지? 이게 마시려고 하는데? 예상 문제 보세요. 예상 문제 1번. 자,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환지계 인가권자, 시장의소유자 그거 하나 빼놓고 개발부서는 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역시 지정하는 거 맞습니다. 2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과밀 억정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금 이거 별표 그냥 하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예습에서만 안 해왔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출제 빈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로. 수도권에 인구 많은 과밀억정 원역에 있다가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혜택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인구 정책상 나가라고 혜택 주는 것이지 지방에서 과밀억정으로 이전하는 거 여기는 혜택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3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개발사업에 한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주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의 수용 사용 방식이 한 사업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한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이거예요.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여기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죠. 또 조합을 제외한 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만 법인 설립 못하죠. 조합을 제외한 자가 법인 설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번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맞나요? 항상 조합은 개발법에서 조합은 역할 축소.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이나 혼용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잖아. 그래서 이게 틀렸고, 주택부상 등록사업자 되고요. 토지 소유자 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되고요. 역세권 사업에서 한정돼 있지만 이게 출연 기관이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3번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시행자는 다음 중 누구입니까? 토지 소유자나 조합. 환지 방식에서는 원칙적 시행자, 4번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 5번의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두 번째, 토지소유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6월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년 내에 안 할 때죠. 1년 내에 안 할 때. 3번의 위 2의 경우 시행자 지정 신청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6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6월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되는 거죠. 이게 4번의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고세례 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예외적으로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아까 그 사유였고, 5번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할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2분의 1, 2분의 1. 예외적 시행자 사유 중에. 자, 5번 보시고, 5번. 180보시고 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 지정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 시행자 변경 사유. 자,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한다. 2년에 착수 안 할 때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부도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5번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나 조합이 구역고시일로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1년이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사유고, 1년 내 없을 정도면 구역은 살아있는데 시행자만 바꿀 수 있는 좀 가벼운 사유가 되겠죠. 짧은 기간 1년이니까. 자, 6번 보시고, 역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1번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고, 2번은 토지소유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여러분, 요게 답이 되는 게,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지정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 지정 신청하면 지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니고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그 지정 사유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시행자 변경 사유는 지정 사유와는 달라요. 여기 변경 사유는 시행자가 지정된 걸 전제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유라잖아. 그 사람이 못했을 때. 요거는 지정 사유라고, 지정 사유. 변경 사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뭐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3번의 시행자 부도 파산, 4번에 시행자 지정 실시행가 취소된 경우, 5번은 환지반에서 이미 지정된 자가 1년 내 아까 인가 신청 안 할 때 그 얘기고요. 그래서 5번처럼 자체를 바꿀 수도 있지만 6번처럼
지정사유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변경사유랑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다 이런 게 지금 뭐 별표 2개짜리 아닙니까? 2개짜리. 지금부터 나오는 게 7번부터 나오는 게 조합이고, 앞에 거를 잘 알면 좋지만, 앞에 것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조합에 나오는 것은 절대 어떤 식으로 나와도 틀리면 안 돼요. 맞출 건 맞춰줘야 됩니다. 7번에 조합에 대한 것은 문제도 많지만, 다 보세요. 조합에 대한 설문제 틀린 것은,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 볼 수 있다. 도시법인의 토지자 7인 이상이 정관에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인가권자는 구역의 지정권자이다. 맞고.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구역 안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뭔가 허전하죠? 면적 3분의 1로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2 동의와 총수 2분의 1 두 동이 다 갖춰야 되니까 틀린 것이고, 설립인가가 있는 때는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성립. 법인의 특징이니까. 자, 넘겨보세요. 8번에. 도시발조합에 대한 설명이 다 바른 것을 고르면 도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장문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설립인가권자는 지정권자죠. 시장문수구청장이 인가권자가 되는 경우는 정비조합에서 물면 그거에 대해 정비조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정권자라고 해야 되죠. 이번에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할 때는 구역 안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또는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 어디? 또는이 틀렸죠? 또는이 틀렸습니다. 도시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성립된다. 인가만으로 성립 안 하죠. 등기를 해야 성립하지. 4번의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도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도 되죠? 소유자이기만 하면 다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고. 5번에 조합에 관한 민법상 사단법원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우선 적용이 틀렸어요. 우선 적용이. 여기 항상 뭐 이 규정에 적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법을 준용한다 그런 얘기 공부에 나오는 모든 그 준용하는 규정은 우선 적용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니 이 규정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 주법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선 적용하면 다 틀리는 얘기가 됩니다.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니까. 자, 9번에 조합 설립인가 동의를 받을 때 그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면적을 산정할 때 국권주를 제외하고 산정하라. 포함해서 산정한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막 제외하고 어디서는 포함하는 게 달라. 그런데 주로 잘 묻는 이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에서는 포함해서 계산해요. 주로 아까 시행자 파트에서 시행자 자격에서는 빼고 했죠? 빼고 했잖아? 자, 여기서는 잘 보시면 돼요. 포함해서 한다는 거. 이번에 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먼저 사유 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될 때만 국권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얘기가 있고, 3번에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자 한 명만을 해당 소유자로 본다. 공유했을 때는 항상 대표자 한 명만을. 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 일명으로 보는 설립인가 신청자의 동의를 처리한 경우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리가 됐다. 동의자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자, 10번은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지만 이런 식의 유사한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왔었고 또 이게 대표적 문제라 15회 때까지만 해놓은 도시발구의 토지 소유 현황이 다음 것 같다. 자, 도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동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자 수는 몇 명이냐.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몇 명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만들 수 있냐. 최소한의 수니까 항상 써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두 동의 다 갖춰야 됩니다. 두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고요. 최소한의 수니까 예를 들어 면적 계산할 때도 가장 많은 큰 면적을 가진 사람 수부터 이제 동의를 받는 게 낫겠죠. 최소한의 수니까. 그러면은 일단 면적은 국주를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면적 3분의 2가 얼마인지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딱 표를 보시면은
면적이 나와 있어요. 면적은 얼마? 2만. 2만이라고 합계에 돼 있잖아. 합계. 구구절을 포함해서 다 계산하니까 그냥 합계를 그대로 쓰면 돼. 구구절을 포함하니까. 그래서 2만 곱하기 3분의 2다. 그러면 면적의 3분의 2가 나오죠. 그러면 4만을 3으로 나누니까 3, 1은 3, 3, 3은 9. 이렇게 나오죠. 13,333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면적 3분의 2니까 면적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 사유자 동의를 먼저 받대. 사유토지 동의를 먼저 받대. 면적 큰 사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필지 수확한 것이 전체 면적이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면적이 2,000짜리 밖에 그 다음에 1,000짜리 있으니까 2,000짜리부터 순서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김모모 씨의 동의부터 받기를 시작해서 일단 그 아래 황모 씨 동의까지 받게 되면은 2, 6, 12, 12,00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00짜리. 신, 13,000. 모자라죠? 엄씨 동의까지 받아야 14,000이 되니까 요거를 충족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렵진 않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몇 명이에요, 지금? 둘, 넷, 여섯, 8명. 요게 이제 8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8명의 동의를 받아야. 그리고 총수 2분의 1을 채워야 되죠? 이 총수는 몇 명이에요? 요거는 세 봐야 되지. 둘, 쭉 세면은 14명이 돼요, 14명. 이 14명의 2분의 1이니까 7명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최소 몇 명 동의를 받으면 돼요? 8명. 이렇게 해놓고 7명만 한데 두 요건을 채워야 되잖아. 또는이라면은 7명이 되겠지, 최소한. 그런데 두 조건을 다 채워야 되니까 요걸 충족을 못하죠? 최소 8명 동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자, 11번에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를 한다. 토지 소유자. 2번에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맞고. 자,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이라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의결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 전부를 다 이전받아야 돼요. 일부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를 행사하니까. 4번의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에 반대한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그랬고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의 요건이 있다 계속 나온 얘기고. 12번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그나마 조합 내용 중에서는 이게 그래도 덜 나왔던 것이라 이 별표가 싹 줄어들었잖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 미성년자 될 수 없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서 복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복권만 되면 이제 정상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복권된 자가 전제가 돼 있잖아.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이 되는 순간에 정상인이 된 겁니다. 2년이 지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아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는 그때가 2년이 지나면 되는 거지. 복권되는 순간에 그 정상인이 됐기 때문에 임원될 수 있는 자 요겁니다. 금치한 자, 한정치한 자 될 수 없고요. 여러분 처음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금치한 자, 한정치한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민법에 바뀌기 전의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이거 참 왜 안 바꾸는지 몰라요. 몰라요 이거? 이 말? 이게 뭐예요? 저 금치산자가 민법에서는 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한정 후견인이죠. 그걸 이 말 그대로 안 바꾸고 있어 계속. 저도 불편해 그래서 이거 쓰는 게. 그렇다고 법은 내가 알아서 민법 얘기대로 바꿀 수는 없고 법 규정에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으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건 2년이 지나야지만 됩니다. 집행이 종료된 후에 교도소 나와서 2년이 지나야 되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안 되고. 13번에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조합원은 조합장 1명과 조합장은 항상 1명만이죠. 이사감사 투명 둬야 돼.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이번에 조합장의 차기를 한 조합과 계약 소송에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하는 2번이 틀렸고,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 자동 상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것도 예를 들어 임원은 겸할 수 없지만 직원은 겸할 수 있다. 그래도 틀려요. 다 임직원, 겸직, 금지입니다. 다 직원까지. 5번의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빠지면은 틀립니다. 이것도. 도시발조업의 대의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계속 나오는 얘기. 이번에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50인은 좋고요. 둘 수 있다.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으로 한다. 10% 이상. 대의원의 총회 권한 중에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다. 자,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는 계획이죠. 대의원은 총회 권한 중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행할 수 없다.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은 대행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야. 없다니까 맞는 거야. 15번의 도시개발법상 대의원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음 중 대의원과 대행할 수 있는 건 뭐냐? 정관 변경 대행할 수 없고, 실시계획 요게 답이고, 환지계획 없고, 임원 선임 합병해산. 1345번에다가 개발계획까지 따라가서 5가지죠. 16번의 개발법상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조합원은 구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한다. 지상권자 빼야 되고, 건물 소유자도 빼야죠. 토지 소유자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지. 토지 소유자 말입니다. 이번에 조합에 대해서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조합이 아니고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죠. 3번의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시장수익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의 4%를 시군구에 지급하라. 4%. 맞아요, 이게.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관계없이 여기권에서 한다. 야, 지금 이거 하나 지금 이번에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까먹는다. 예의가 아니에요. 이렇게나 반복이 되잖아, 지금? 응? 조합의 설립 시에는 면적 4분의 3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자, 17번에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법인격은 언제 취득해요? 등기를 해야 취득하죠. 인가만으로 취득 안 되지. 등기. 2번에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3번에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 파산 선고 받았으니까 결격사유. 조합의 성격은 공부상 비영리 사단법인. 조합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이유로. 응? 자, 18번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공시행자는 필요한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가 민간인인 거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일부를 대행을 시키는 이 얘기가, 이번에 실시 설계를 대행개발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민간이 잘하는 업무잖아.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행개발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토지 매수나 손실보상 업무는 이거는 제일 골치 아픈 업무예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업무야. 이건 오히려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진 자가 할 때가 이게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민간에게 대행시킬 수 업무가 대행시킬 수 업무가 아니죠. 조성토지의 분양 개발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분양 업무. 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를 경제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라. 그렇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해설 업무에서 해설에서 토지 매수나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같은 거, 요 업무는 시행자가 공공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오히려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 업무랑 좀 구별하시라.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를 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자, 이제 쉬시고 실시간 문제는 쉰 다음에 풀겠습니다.